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아주 다행히 조금 상승을 해줬습니다. 안도감이 짙게 깔리는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강하게 빨간불 켜며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방송 중에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는데요.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료 온라인 이제 강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혹은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방송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해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썰을 풀어주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실전매매 정수 시즌2 힘차게 오늘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위원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다양스럽게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을 주는 바람에 좀 올라왔는데 사실 미국 시장의 반등이 세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좀 매매적인 접근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일단 지수의 하단선 일단 1840선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지수가 일단 1900선을 지금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지금 했는데 어제 정부에서 40조 원에 가까운 SOC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어제 장중에 먹히면서 건설주들이 좀 강했고 그러고 그다음에 IT 지수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어제 대부분의 IT 지수 좀 강했는데 근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서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물론 뭐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면 완전 더 빠지는 거고 좋게 나오면은 일단은 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해서 일단은 그 기대감이 여태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대보다는 좋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결국은 또 2분기에는 또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로 또 언제든지 흔들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좀 가봐야 돼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코로나 이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하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마이너스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수가 지금 1900선을 일단은 안착을 했어요. 바로 1900 같은 자리가 이제 5일선을 돌파를 해놓고 있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혼자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아직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확답을 확실하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반등을 주고 올라가긴 했지만 이걸 강력하게 돌파하려는 의지의 장대 양봉이 아니고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가 되는 뭐 4%대, 5%대 강세의 모습이 아니고 뭐 여기 박스권 내에서 잠깐 살짝 걸치는 모양, 아직 돌파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시장이 흘러내릴 생각이 있다면 다시 밑으로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유가 반등 때문에서도 뭐 나스닥이 다우가 올라갔다라 그러는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18% 정도의 반등이 나온 건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약세에 있는 이제 유가의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적인 좀 시각을 가지면서 매매적인 접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아직은 여기서 바로 빠지기에는 한 이틀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박스권에서. 그래서 결국은 1800선이 무너져야 무너지는 거고 그 1800선이 무너지기 전에서는 1840 라인의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840과 그다음에 여기 1925의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시면서 일단 오늘 통신장 비중 강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통신장 비중 쪽으로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을 폐역 종목으로 드릴 거여서 그쪽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른 건 반등이라고 할 수 없죠.
있다.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시장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어제 드렸던 표적 종목부터 살펴봐야겠죠. LG화학이었습니다. 매수가 23만 원 드렸었는데 매수가만 보면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LG화학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전략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장식할 표적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루원입니다. 사실 이루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루원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표적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수가 지금 1840이 무너지고 1800이 무너지고 1700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니고 아직은 좀 버티죠. 어제 미국 시장이 다행히도 빠지지 않고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의 이 흐름을 유지할 때에서는 일단 테마주 장세 그러니까 개별주를 가지고 매매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아직은 좀 유효하니까 그래서 이쪽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LG화학에 대한 먼저 AS를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LG화학은 뭐 이전에서도 제가 1월 말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그때 당시도 1월 말에서 이때였었죠. 그때 이제 중동 사태 이제 그때 터질 때 드론으로 이제 그 지도자를 그때 암살했었던 그 이슈가 있을 때에서 오히려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때가 요점이었던 것 같네요. 요날인지. 그래서 그때 당시 공략했던 사람 여기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저점 부분에서 얘기했었던 종목이었고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받으니까 30만 원대였나요? 30만 원대, 28만 원이었구나. 28만 원 정도 내려오면 공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해서 시장이 아주 많이 빠져서 가격대가 좀 들어와서 몇몇 분들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사실 저기서는 살 수가 없고요. 다시 조정받으면 그래서 어제는 23만 원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진짜로 23만 원에 사란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만약에 조정받게 되면 싸게 공략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아울러서 뭐 이제 LG화학이 만약에 저쪽에 내려오게 되면 결국은 인버스도 결국은 움직일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공개 방송 오늘 그 얘기도 해드릴 건데 아직 지수가 상방향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박스권 매매 정도만 단타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인 바로 이루원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이루원을 보게 되면요. 지금 차트의 모양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통신장비주의 흐름들이 아까 강하다 말씀드렸죠. 오히려 보니까 지금 저쪽에 어디냐. 남북경협주도 좀 약세를 보여줘요. 남북경협주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오늘 좀 강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쪽이 강해요. 저기 뭐냐. IT들이 좀 약한데 조선주들이 좀 강하죠. 조선주는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 건설주에 대한 흐름들도 경기 부양책 때문에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다지 센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은 통신장비 쪽에 지금 흐름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전파기죽부터 보겠습니다. 전파기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쭉 이렇게 막 뻗어가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넷 같은 경우도 통신장비주 5G 관련주, 통신장비주 5G 관련주 이렇게 돼서 얘는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넷에 움직이기 이런 모습에 있는 종목들도 매매가 됩니다.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Y솔. 자, Y솔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 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 그리고 지금 움직인 것 중에 이제 IB즈, 이름이 아이즈비 지온인가요? 이게 이름이 어려워요. 아이즈비전?
이거였나? 잠깐만요. 저 왼쪽에 있는 컴퓨터 지금 통신장비 중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좀 아이즈 비전이 맞네. 자, 얘도 통신장비 쪽인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한 번씩 튀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머큐리라든지 대한강 통신이라든지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이것저것 지금 다 움직여주고 있어요. 뭐 작게는 2, 3% 움직여주고 있고 강한 애들은 벌써 10% 넘게 움직여주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로원 같은 경우가 오늘 표적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 종목이 바로 N자형 이렇게 N자형 목표치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남아토건을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도 이게 N자형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수익률 아마 10% 넘어갈 거야 아마. 여기서 N자형 가기 전에 요 모양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제 매매. 그러니까 완전 바닥도 아니고요, 완전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애들. 그래서 목표치가 남아 있고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쪽에서 지난번에서 남북 경협주가 강해서 그쪽을 매매를 했다면 오늘은 이쪽이 강하니까. 그래서 매수 가격은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이 뭐 굉장히 좋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1,530원 정도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아까 전에 여기 1,530원 정도로 내려오면 뭐 공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강하게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간다라 그러면은 쫓아갈 필요도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이 해외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악재도 있고 경제 위기에 대한 악재도 있고 전 세계의 그런 악재들은 지금 도처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시장이 안 빠져서 그렇지 한번 흔들리게 되면 많이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라 그래도 항상 조정이라는 건 항상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나중에서는 그만큼 탈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눌러놓고 다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쫓아가는 것은 지금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가격을 싸게 사서 가격이 들어오면 사면 되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돼요. 어차피 또 내일 또 다른 종목을 얘기할 거고 시장이 많아서 또 종목을 드릴 거니까 쫓아만 가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타 단기 매매로서만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장 표적 종목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오늘 상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늘 상담해 주실 때 아주 속 시원하게 전략까지 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위원님과 함께 바로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상담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문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공략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도 매수 가격이 좀 낮게 들어가 있으면 버틸만 할 텐데 일단 한번 매수 가격과 비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5천 원에 비중이 30%. 자, 삼성전기. 자, 10만 5천 원이면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잘 그래도 들어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좀 애매해서 자, 지금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조정을 받을 때 살 물량이 있다면 버텨서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한 절반 정도 팔았다가 조정 때 다시 사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삼성전기는 뭐 제가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올 때에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때 당시 무슨 뭐 자동차,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그쪽 관련주를 얘기할 때 저는 삼성전기를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기가 이제 그 자율주행차 부품을 뭐 생산한다는 이슈는 별로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 물론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쭉 가다 보면 이제 MLCC 얘기 나오면서 여기서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자율주행 그 관련된 얘기들은 요쯤에서 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양호하게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시 조정받으면 요 정도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더 빠지면 더 싸게 사면 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뭐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좋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싸게 다시 잡을 수만 있다면 좋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LG화학과 덜 불어서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 이쪽에는 IT 섹터들은 제가 조정받으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있는 섹터인 종목이니까 지금은 적당하게 한번 절반 정도를 일단은 챙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 경기 부양책 얘기 40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쪽 관련주들이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도 폭등을 주거나 더 가야 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움직이고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40조를 갖다가 지금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에서는 또 20조 추가 부양하겠다는 얘기 나오면 먹히겠습니까? 40조도 안 먹히는데, 그 다음에서는 100조를 얘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서는 400조를 얘기가 먹힐 거고, 그 다음에 1000조를 얘기가 먹힐 텐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1000조가 뭐 나라에서 뭐 공짜로 나옵니까? 우리나라 뭐 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한 번 정도는 팔고 다시 조정 시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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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SFA를요, 조금 비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아, 좀 비싸게 사셨어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41,800원. 41,800원. 네. 그래요. 좀 비싸게 사시긴 하셨네. 예. 자, 비중은 20%. 20%. 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사실 현금은 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아, 한 몇 프로 정도 있나요?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뭐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예. 반도체 장비주 조정받으면 결국은 앞으로의 코로나 이슈가 이제 코로나 이슈는 이제 끝나지는 않을 거라 그래요. 많은 이제 학자들과 이제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코로나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인류와 함께 계속 같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만연이 돼서 뭐 이제 나중에서는 그게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좀 달라질 거야.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그랬다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질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는 결국은 IT가 갈 것이고, 그다음에 통신 장비주가 갈 것이고, 이런 이제 전망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SF 들고 가시면 좋다고 봐요. 일단. 예. 그런데 이제 자금이 없다 그러면은 좀 줄였다가 다시 살라 그랬더니 자금이 많다라 그러면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그래서 아직 조정이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지수가 1800이 깨지면 그때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1800이 깨지면 조정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80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여전히 SFA는 반등을 37,000원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예. 그러니까 그냥 보유하시고 1800이 깨지면 사지 말고 관망하고 있다가 어느쯤 싸게 살 수 있는지 그때 물어보세요. 1800이 깨지면. 지금 가격으로 사면요. 네. 한 37,000원이 되거든요, 단가가. 그래서. 아니. 오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하. 지금 샀는데 37,000원 안 가고 지금 샀는데 시장이 내일과 모레 사이 갑자기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얘가 바로 내려가네. 27,000원이 깨져버리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돼요. 그렇지 말고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 근데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서 그런데 예. 자, 지수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뭐 절반이라도 내려서 1,700 정도가 되면 거기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볼까라는 전략을 들어가야지, 여기서 미리 들어갔을 때에서 얘네가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고 빠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빠지면 사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보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셨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시나요? 네, DB, BDI텍이요. DBI텍.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4,100원이요. 24,100원. 예, 자, 비중은 15%. 15% 정도, 24,100원. 근데 수익이네요, 일단은.
예. 아, 이거 최근에 사셔서 수익인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물렸다가 수익이 난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사서 네. 5천 얼마 때 팔고 또 밀려서 거기서 절대 안 빠져서 다시 또 잡았어요. 다시 잡았어요? 일단 지금 벌써 뭐 웬만한 사람들은 팔 사람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은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거기를 예.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얘기는 조금 더 강세를 줄 수 있어 보여요. 예. 자, 그런데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걸 들고 있는 애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차익 실현이라 그러는데 차익 실현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조정을 확 하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응만 잘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수익 구간이고 오늘의 꼬리 저점 있죠. 네. 오늘 꼬리 저점이 25,700원이니까 25,7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비중을 50% 이상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유. 그래서 지금 갖고 있어도 돼요. 갖고 있어도 되는데 25,700원이 깨지면은 갖고 있는 비중에서 뭐 60%를 팔아야 되고 80%를 팔아야 되고 90%를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보유가 되니까 내일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막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조금씩 파실 수는 있고 어쨌든 25,700원이 안 깨지면은 보유는 좀 더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얼마 때 오면 팔면 될까요? 사실 지금부터 팔아야 돼요, 원래는. 네, 지금부터 팔아야 되는데 지금 차트 흐름 자체가 계속 강세를 주고 있으니까 아직 그렇게 급한 건 아니거든요. 지수도 지금 보면은 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1900을 지금 돌파를 그러니까 안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1900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전고점 여기가 1925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저항을 돌파할랑 말랑 그런 액션만 취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돌파를 안 해도 그 액션만 취해도 종목들을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약세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강세로 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원래는 지금부터 팔아야 되지만 조금 더 버티고 25,700원이 깨지 않으면 좀 더 욕심을 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부강약품 29,800원에 50%예요.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사셨어요? 아, 예. 아침에 당전에 오르길래 그때 바로 들어가 더 오를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래요.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부강약품에 대한 뭐 찌라시 성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봤어요. 근데 바닥에 있었으면은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바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강약품 보면은 어제 그 장중에 찌라시는 사실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봤는데 어쨌든 이 찌라시가 나올 때에서 바닥에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 이게 잘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장중에서 모나리자는 찌라시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였냐면은 뭐 내용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방 컴퍼니를, 그러니까 모나리자 아가방 컴퍼니 지금 움직이는 게 정부에서 어제는 이제 40조에 대한 SOC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고령화 아니면 저출산 이쪽으로 해서 70조를 부어서 뭐 새로운 뭐 한국에 맞는 뉴딜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돈을 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한번 봤더니 지금 N자형이 됐고 여기만 안 깨지면 한 번 정도 물론 단타기 때문에 아까 여기 뉴스 나왔던 게 이쯤이었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서 3% 먹고 나오는 게 그게 전략이에요. 사실은 단타는 뭐 크게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1%, 2%, 3% 먹고 나오는 게 그게 단타인데 어쨌든 모나리자는 그래도 올라갈 목표치라도 있죠. 근데 지금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어제 찌라시 나왔지만 제가 무시했던 이유는 여기 저항대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얘기 누가 팔아먹었다는 얘기 여기서 팔았고 뭔가의 뉴스에 맞춰가지고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샀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바닥에 있으면 공략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공략해 주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자, 근데 지금 다행히도 이게 이렇게 쿵 하고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돼요. 바른전자 그다음에 바른손, ENA 이게 이제 기생충 관련 쪽인데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항상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쿵 하고 빠져가지고 막 70%, 80%도 빠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손실이 지금 40% 이렇게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강약품이. 네. 손실이 그렇게 크게 난 게 아니고 뭐 대략 한 지금 3% 정도? 한 5% 안 되게 지금 손실이 있죠. 네. 그래서 욕심을 내보면은 아직 차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튀면서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 모험을 걸 건지
아니면 조만간에 이게 쾅 하고 빠져가지고 손실이 20%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험을 걸 건지 그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런 게임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리스크가 크고 먹을 게 작으면은 그거는 위험한 게임이죠, 그렇죠? 네. 항상 게임은 빠지면 5%, 올라가면 100% 이런 게임을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야 승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유는 되는데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굳이 잡아드리면 27,500원 정도? 네. 그 정도 깨지면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되고 올라오면은 빨리 이제 탈출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 올라간 빨리 탈출하고. 네, 근데 27,500원 초보자분이라면 대부분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이렇게 깨지면 네. 그냥 냅두세요. 손실이 커져서. 네. 이 순식간에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빠지거든요. 올라갈 때 순식간에 올라가겠지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아예 그냥 감수하지 않겠다라 그러면 그냥 지금 정도 있는 손실에서 3% 5% 내에서 그냥 자르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 잘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에 문자는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세경 하이테크. 자,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부품 관련된 종목이에요. 차트 모양은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이거 어제도 그저께도 한번 이 차트 모양 비슷한 거 한번 상담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아직 지수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없어요. 이게 거래량이 실려야 요거를 뚫어버리는데 지금 지수가 강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지수가 이 강한 흐름들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위쪽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것처럼 꼬시고 우리가 꼬신다 그래 속임수를 주고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걸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이따가 제가 중간에 좀 쉬는 시간에 나스닥 선물에 대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매매 대응하시는 분들은 매수 가격을 보고 높다 싶으면은 일단 한 수 접는 게 좋고요. 아니 매수 가격이 낮아서 수익이면은 욕심을 내서 어느 정도 좀 가져가는 데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6,000원이죠. 그리고 비중은 40%고 근데 비중이 좀 많네. 그래서 비중이 좀 많으니까 여기에선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계속 비중을 줄이면서 그리고 거래가 팍 하고 실리면 지금 평균 거래량이 어제도 한 17만 주, 그러니까 20만 주, 17만 주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갑자기 뭐 50만 주, 100만 주 실리면 그때는 3만 원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그냥저냥 여기에서 비중을 많이 줄여서 리스크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26,000원 정도 26,000원이나 아니면 25,5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 자율주행 관련주고 그다음에 얘도 통신장비 쪽인데 제가 아까 전에 통신장비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루온이라든지 뭐 와이솔이라든지 그거 말고도 뭐 RF텍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거 공략할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혹은 샀다면 지금에서는 이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대는 9,5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9,500원이라는 얘기는 예전에 사서 물렸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9,500원 간 적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금 9,500원에 그러니까 물려있던 게 손실이 몇 프로였냐면 손실이 47%, 그러니까 50% 칠게요. 손실이 50%나 됐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손실이 50%,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 5천만 원 깨질 때에서는 제발 좀 3천만 원이라도 복구가 되라 라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 욕심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냥 한번 버텨볼까? 여태까지 내가 시간도 몇 개월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도 못 보고 그래갖고 난 좀 더 가져가 봐야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통신장비 쪽을 공략해서 만약 에이스테크가 일로 날아가게 되면 이쪽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온도 가요. 걔가 가면 얘도 갑니다. 그리고 그 에이스테크가 가면 이루온만 가는 게 아니고 RF텍이라든지 RF텍이라든지 얘도 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와이솔 얘기했었죠.
와이솔도 갈 거고. 그래서 와이솔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아요. 이쪽 애들은 통시장부주들이 실적들이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좀 전에 뭐 이루원하고 그다음에 와이솔 같은 애들은 그렇게 크게 위험할 종목들이 없어요. 뭐 에이스테크는 기억이 안 나요. 실적 부분들이. 아마 얘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차트 모양이 이렇게 된 거 보면은 실적이 나빴다면 이렇게 안 갔겠죠. 근데 문제는 매수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대응 방법은 요거를 팔아다가 이루온이라든지 RF텍이라든지 아직 와이솔이라든지 아직 안 움직였던 쪽으로 차라리 교체를 해서 뭐 그게 다가 어렵다면 절반이라도 하는 게 왜냐면은 그쪽 애들은 올라갈 목표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쪽을 팔아서 저쪽으로 교체를 하면 에이스테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저쪽 애들 쫓아갈 거고 만약 에이스테크가 빠지게 되면 이쪽 애들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순환매가 나올 거고 이렇게 유리하게 좀 작전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ICK. ICK. 예. 아,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네? 올라갔어요? 아니요, 최근에 바닥에서. 바닥이 어딘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바닥 그 1,000원짜리 깨었을 때 바닥. 1,000원짜리 깨었을 때가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매수하신 가격대 얼마예요? 2,350원인가 400원인가 돼요. 아유, 그럼 바닥에서 100% 넘게 올라갔는데 손실에서 계속, 그쵸? 예. 그래도 다행히 올라왔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안 올라왔으면은 참, 그쵸? 막 우울했을 텐데. 예,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받았을 때에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랬구만요. 예. 자, 비중은 한 20%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자, ICK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700억밖에 되질 않네요, 보니까. 예. 근데 증거금은 40%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기업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근데 기업은 계속 적자인데,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구나. 자, 그래요. 일단은, 자,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볼게요. 블록체인 사업만 하는 건지, 뭐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건지, 자, 전자화폐, 신용카드 제조회사. 그래도, 이 정도의 이슈면은,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전자결제, 화폐, 뭐 블록체인, 뭐 이쪽은 타격을 받을 건 없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2,350원이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 그렇죠? 예. 자, 일단 좋아 보이는 게 거래량이 지금 보고 계면 지금 차트 보고 계시죠? 예. 네, 차트 지금 보면 밑에 지금 거래가 많이 실리는데 지금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예. 이거는 수익으로 바뀔 것 같은데 너무 큰 욕심을 내지는 마세요. 항상 욕심에 결국은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수익으로 바뀔 것 같은데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비중을 절반을 팔고 나머지만 한번 가져가 보실래요? 예. 그러면 얼마에 팔까? 수익이 2,400원이면 수익이잖아요. 2,400원. 네, 2,400원만 가도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수익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해서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만 N자형 목표치도 이만큼 남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절반을 팔았는데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빠지게 되면 물렸잖아요. 예. 그럼 조정받으면 싸게 사세요. 한 1,700원대에서. 1,700원. 네. 예. 그렇게 싸게 사가지고 어차피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사그러들 것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뭐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오히려 호재가 돼서 그리고 지금 거래량 패턴이 좋아요. 지금 거래가 지금 실렸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은 다시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다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수익으로 바뀌면 절반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많이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 것 같아요? 많이 오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고맙습니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예, 많이 오르게 되면 일단 3,000원? 여기 정고점 저항이 3,000원에 3,300원인데 지금 시장이 2,000 쪽으로 가면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시장이 2,000원 가는 게 아니고 1925에 지금 저항 라인에 지금 부딪혀가지고 횡보하는 격이라 욕심은 많이 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2,400원 정도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잠시 여러분들 쉬었다가 제가 시황 점검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시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도 위원님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아직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드렸던 표적 종목도 살펴보고 가야겠죠. 오늘 위원님께서 드렸던 종목은 오늘 굉장히 강한 섹터 중에 하나죠. 통신 장비주 중에서 이루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1,530원 제시를 해주었고요.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5%에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통신 장비주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루온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주신다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관망세예요. 지금 뭐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도 아니고 아까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3, 0.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01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아침에서는 마이너스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됐다. 그러니까 쟤네들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쟤네들이 강하게 갈 거였다면 어제와 그다음에 오늘 밤에 뭔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장대 양봉을 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호재들은 그렇게 센 것들이 없어요. 뭐 그냥 그동안 너무 안 좋았으니까 약간 이제 반등에 대한 얘기들과 뭐 기대감 얘기밖에 없는데 기대감이라는 얘기는 그 기대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 결국은 실망감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금은 경계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미국 시장이 오늘 강하게 넘어갈 거라고 만약에 확정이 만약에 어느 정도 세력들이 그렇게 플랜을 잡고 했다라 그러면 오늘 지수는 1950, 1970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지금 돌파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이 애매하게 움직이니까 그냥 정고점 부분, 그래서 1925에서 1900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프로그램의 이제 수급과 한번 그런 흐름들을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제 코스피 올라오긴 했는데 그저께 저번에 고점이 1925.25 전날도 1926.02 그러니까 1926이 되겠죠. 1926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못 돌파하는 것은 지금 나스닥 선물도 뭐 돌파할 생각은 아직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어제 돌파된 것도 아니고 돌파할 생각이 있으면 다우든 나스닥이든 이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장중에 뭐 3%대 강세가 나와야 우리나라 시장이 또 쫓아가겠죠.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0.07, 0.1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혼자 뭐 좋아가지고 막 급등하는 경우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이게 둘 중에 하나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올라가면 이렇게 돌파가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지만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올라간 거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들이 방향성을 어디로 잡는지. 근데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지금 제가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이 조정의 흐름들을 터치를 안 하고 그냥 강하게 힘을 끌어당겨서 올라가려면 그냥 여기서 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쏘질 못하면 옆으로 그냥 흐느적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죠. 이렇게 옆으로 가만히 가다 보면 결국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을 쫓아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제 다우도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큰 폭은 아직은 아니라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데 지금 미국 시장도 선물도 지금 왔다리 갔다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지금 쟤네들도 지금 갈피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박스권 횡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박스권 횡보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박스권 횡보가 안 좋아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은 박스권 횡보가 아니고 무조건 돌파하고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돌파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세력들이 뭔가 좋은 부분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우리나라 주식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독일 것도 매매할 거고, 뭐 필리핀 것도 매매할 거고, 유럽 것도 매매할 거고, 전 세계 자금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해외 시장이 급등해줘야 하는데 해외 시장이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해외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빠지니까. 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지금 장중에 지금 수급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장중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현물입니다. 현물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도 관망이죠. 뭐 지금 주식을 사는 부분들은 없어요.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있는 부분들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보더라도 지금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 770억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58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서도 계속 매도가 나왔던 코스피와 그다음에 코스피 보세요. 한 달 누적만 보더라도 많이 매도가 되어 있죠. 이 흐름이 벌써 계속되고 있는 게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쭉 보면은 계속 이때 이후로 이때가 한 1월 30일 1월 30일까지는 아니어도 연속적으로 매도다 3월 6일서부터는 뭐 거의 뭐 쉬지 않고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30억 사주고 한 300억 사주고 700억 사주고 뭐 이렇게 최근에 1,400억 사주고 그 다음날 6천억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던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파는 게 지금 보면은 3월 6일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였고 그 다음에 이건 말고 누적으로 봤을 때에서 지금 투자자별 코스피로 봤을 때에서 여기 있다. 자, 일별로 봤을 때에서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계속 받아주죠. 근데 오늘은 안 받아주네요, 그렇죠? 최근에 계속 여기저기 게시판을 보게 되면 그래도 연기금이 받아주니까 지수가 잘 버텼는데 오늘은 좀 안 받아줘요. 오늘은 연기금이.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동안 열심히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 열심히 사고 있고 그러니까 수급으로 볼 때에서는 개인들 매수, 외국인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개인들 매수, 연기금 매수 이랬는데 오늘은 코스피에서도 뭐 연기금이 잘 받아주지는 않는 거 보니까 아직은 지수를 넘기겠다라는 느낌은 아닌 걸로. 자, 그래서 그러면 전략을 오후장에서는 계속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관망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칠 때도 마찬가지. 지수가 1840 이탈되기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시장비에서 접근하는 건 좋아요. 그쪽이 강하니까. 아직 지수가 1900을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 한 번 더 위로 움직이면 우리나라 지수는 200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올라갈 거를 대비를 해서 단타라는 건 좋은데 1840이 깨지면 그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권은 있으니까 무리하지는 마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쌍방울을 네. 오래전에 그걸 사놓고 주식을 안 했었어요. 아, 안 하셨다가 왜 네, 갑자기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왜 주식을 하시게 됐어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너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저번에 막 파동 일어날 때 네. 그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그걸 주셨구나. 나오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아, 이게 결국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무서워가지고 못 아. 들어가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서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300원에 네. 20%. 비중은 20% 3,300원에. 네네. 자,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네네. 쌍방울 현재 가격은 971원이고 최저 가격이 최근에 3월 19일 날에 572원이었네요. 그렇죠? 네네네. 3,000원대면은 이때 여기서 저쪽에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여기서 물리셨다는 것 같은데 제가 쌍방울을 바로 실전 매매 정수 2015년도에 제가 여기서 이 방송에서 이걸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네네. 추천했냐면 그때 샀어요. 그때. 근데 3,300원에 사시면 안 되는데 그때 매수 가격이 아니 그때 막 올라가고 이럴 때 샀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제 방송 사신 건 아니죠. 왜냐면 그때 당시 네네. 제가 그때 선물 종목으로 문자를 뿌렸는데 그때 서울경제 5,000명한테 뿌렸었나 500명한테 뿌렸 기억은 잘 안 나. 이벤트로 그때 당시 네네. 차트를 보게 되면 이쯤이었어요. 이쯤 여기서 그때 가격이 지금 그때 가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유상증자 배당락의 가격은 좀 바뀌었을 텐데 네네. 위치는 요쯤에서 이제 이걸 추천하면서 제가 그때에서 얘를 선물 종목을 드리지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도 적자였기 때문에 위에서는 네.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고 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추천하느냐 하면서 그때 추천했던 이유가 지금 작전을 걸어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네. 얘네들이 몇백 프로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네. 5% 먹고 나와라고 하고 그때도 3에서 5% 먹고 나와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막 움직이더니 그때 막 20%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팔아야 되냐 물어볼 때 제가 뭐라면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했더니 팔았더니 막 100% 갔어요 그때. 요게 네. 이게 100% 간 거예요. 요때가 이제 팔았더니 100% 간 거고 조정받고 올라가니까 300%인가 가던데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100% 간 거고 107% 나와 있죠. 네네.
5% 먹고 팔라 그랬더니 20% 올라간 상태에 물어봐서 내가 팔라 그랬더니 100% 가고 그다음에 조정받고 이게 올라간 게 이게 300%인가 그럴 거예요. 397%네. 그때 처음 시작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을 그때 서울경제TV를 제 방송을 실전면을 봤다면 여기서 사서 20% 먹고 나왔거나 아니면 100% 먹고 네네. 나와서 안 쳐다봤으면 되는데 방송을 네네. 안 보니까 꼭 종목을 고점에서 사갖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이 입었어 이게. 1년, 네. 2년, 3년, 4년. 그동안 이 4년 동안 다른 거 했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렇죠?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삼성전자를 바닥에 샀거나 하이닉스 샀으면은 아유, 내가 못 살아 진짜.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거고 자, 다음부터는 네네. 절대 고점에서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네네. 네,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좋은 부분은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샀고 기관들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거래가 다행히도 좀 실려 있기 때문에 다시 네네. 조정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뭐 1,400원, 1,500원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 매수를 원하면 밑으로 내려갈 때 공략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 회사는 항상 실적들이 굉장히 그렇게 좋은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 네.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회사 보게 되면 이게 다 빨간색 이거 다 마이너스 돼 있죠. 네네. 단기수니까 회사가 장사를 안 하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적자예요. 제가 그때도 2015년도였으니까 5년 전에도 맨날 적자였고 지금도 적자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래서 쌍방울 뭐 내용 보면은 뭐 의류 우리가 아는 뭐 이제 그 팬티 그런 거 많이 여러분들 잘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쪽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근데 뭐 잘 안 팔리나 봐요. 자꾸 적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이 엮이게 되면은 이제 남북 경협주로 가끔씩 엮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네. 예, 보면은 뭐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때 작전 세력들이 작전하고 나서 상장 폐지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살아남더라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 흐름들은 그렇게 딱히 좋은 건 없어도 망할 이유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감사 보고서는 냈는가요? 냈으니까 지금 살아있죠. 3월달, 4월달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감사보고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네. 예, 지금 그래서 상장 폐지는 안 당해요. 지금은.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유보율이 좀 그러니까 돈의 흐름,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돈들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데 써가지고 돈이 없어진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부채 비율은 뭐 100% 정도 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회사가 위험하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우량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네네. 나쁘지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할 수는 있어 보인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이 회사가 네네. 애매해서는 안 되고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해서 1,500원으로 올라올 때에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 전략을 쓸 것인지 네네.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냅둬 갖고 요거는 반등 1,500원 줄 때까지 냅두고 차라리 우량한 쪽으로 나중에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할 건지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추가 매수를 하면 어느 선쯤에서? 그건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아봐야 알겠는데 아직 시장의 네네. 조정이 시작이 안 돼서 나중에 제가 조정이 시작이 됐다, 뭐 빠진다, 1,800이 깨집니다. 이럴 때 그때서 질문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대충 하락폭 정도가 계산이 나오거든요. 아,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조정 얼마에 사입니까 해봤자 지금은 그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고요. 조정이 네네. 시작되게 되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아, 1,800원 빠지면? 지수가 1,800이 깨지면.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줌 인터넷 줌인터넷 4,440원에 6%. 4,440원에 6%?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얼마에서 팔아야 되나 지금 원가는 거의 왕 것 같은데. 아, 이제 물렸다가 지금 수익 나신 거군요. 네.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산재 2달. 2달? 그 많이 물렸다가 올라오신 거네. 자, 일단 많이 물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수익이 되면 저는 무조건 팔라고 하는 게 전략이에요. 첫 번째. 자, 근데 요거는 차트가 굉장히 이쁘고 좋아 보이네요. 네네. 네,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긴 추세를 지금 넘어갔고요. 넘어갔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거래가 지금 물론 거래가 더 실려야 돼요. 여기서 거래가 실려갖고 뚫면 N장 목표치 해갖고 5,500원에서 6,000원 나오거든요. 목표치가. 네. 모양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시장이 얼마나 버텨줄 것이며 그리고 얘가 인공지능 섹터로 그리고 줌인터넷은 인터넷
그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건데 저도 이제 쓰다가 지금은 안 쓰는데 요즘엔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이게 이슈가 계속 그 찌라시로는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정도까지 갈 것 같거든요. 5,000원. 네, 그러니까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익이죠. 그럼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비중 6%에서 조금씩 파시고 나머지는 한 5,000원 정도서부터 좀 많이 파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치는 한 6,000원 정도? 아까 5,500원, 4,5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다시 올라오면 조금씩 파시고 5,000원 가면 좀 많이 팔고 6,000원 가면 다 팔고. 아, 한 1%씩 팔아야 되겠네. 그렇죠. 1%씩 네. 하시면 딱 되겠네.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고서 제 차 살 수는 없나 또? 조정받으면 3,000원에서. 3,000원이요? 네. 아, 그렇게까지 내려가지나? 지수가 빠지면 3,000원이 뭐예요? 2,000원 내려서 갔을 수 있죠,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수의 문제인 거고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올라가면 얼마쯤에서 얘기했잖아요. 4,500원서부터 조금 팔고 5,000원, 6,000원. 그러니까 4,500원, 5,000원, 6,000원. 아, 5,000원. 네, 5,500원도 좀 파시고. 예, 아이,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좀 이따 공개 방송 있을 테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신 위원님 앞으로요.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3400님, 또 하락장이 올까 봐 무섭네요. 저도 무섭습니다. 위원님 매매 방식대로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위원님에 대한 믿음 보여주셨고요. 또 3829님, 이정수 위원님 팬입니다. 주식 전문가 중에 최고신 듯 보내주셨습니다. 또 1882님, 어제 공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본방 챙겨보고 있습니다. 라고 본방 인증해 주셨고요. 1024님, 무료 방송 많이 진행해 주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무료 공개 방송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혹은 샘플러스라고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 얼굴이 떠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보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1577-7451번으로 전화 문의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